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는 정책 점검, 정책 제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의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의원입니다.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그동안의 의정 활동과 최근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의원님, 지난 9일이었죠. 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수능 의료 피해 학생 구제 법안이 이제 교문위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세계 지리 과목 수능 8번 문제죠. 네. 거기서 출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3만 7천여 명이 세계 지리 과목을 봤습니다. 네. 그중에 18,000여 명이 오답 처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깎인 거죠. 그렇죠. 그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그 출제 오류로 해서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들, 네. 그러니까 점수가 깎여서 해당 대학에 응시를 했다가 불합격했을 네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점수가 올라갔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을 구제하는 거고요. 하향 지원을 했던 학생들, 예. 그 학생들은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어떤 학생들이 하향 지원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예.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들만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지원을 했던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네, 그러니까 특정 대학에 지원을 해서 네. 그 점수가 깎여서 뭔가 근거가 있는. 커트라인에 미달해서 떨어진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제 점수가 많이 깎여서 내가 이 대학은 자신이 없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대학으로 가겠다. 네. 해가지고 갔던 학생들은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제 수능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법안이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네.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00명이 점수가 깎였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원을 했다가 점수가 깎여서 네. 네. 이제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는 피해를 네. 이제 구제받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18,0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 9,000명 정도가 등급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예. 네. 지금 각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이 그 점수 때문에 피해를 받는지를 현재 이렇게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17일쯤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해당 대학별로 우리는 몇 명이 그랬다. 네. 예,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얼마나 되는 숫자가 될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한 300여 명이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예. 네. 참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직접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이 법에 의해서 구제한다고 예. 하더라도 그 학생들도 네. 지난 1년 동안 겪은 그렇죠. 이 여러 가지 고통과 이거를 구제가 어렵죠. 또 예.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고통, 또 하향 지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대학으로 갔던 이 간접 피해 학생들이 겪었던 고통을 법으로는 다 구제하지 못하는 예. 게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첫 번째 올해 그러니까 2015년 국회에 처음으로 등록된 네. 법안인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더라고요. 네. 바삐 움직이셨는데 네. 이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나요? 네, 현장에서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상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제 상한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네. 현재는 근로소득을 이제 얻는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는 없게 돼 있고, 의무 상환액을 원천 공제해주는 사업자가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업자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상환을 하면서 이제 그 상환에 따른 처리도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실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상환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채무자도 좀 당혹스럽고, 또 사업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운 면이 있어서 네. 이 상환의 길을 사업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 채무자도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두 길로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면 저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그 복잡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계 부서에서 다 네.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실수로 누락할 경우는 뭐 서로 골치 아픈 일이 곤혹스러운 일이 생기는군요.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하.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이거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네, 네. 이런 허점이 있었네요. 네네. 그 현행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라는 네. 제도가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제도입니까? 그 ICL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네. 과거에는 저 학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네. 학업을 마치고 났는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뭐 취업하는 있죠.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예. 그런데 그 의무 상환 기간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상환을 하게끔 하고 그러다 보면 상환 못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 네. 제도는 이제 대출을 받고 나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준 상환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예. 연 아마 소득이 1,800만 원 이상쯤 되는 소득을 올리면 네. 그때부터 이제 상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 채무자가 자기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내가 상환할 테니 온천 징수를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자동 납부 신고를 채무자가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쭉 채무자가 자동 납부하게 되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되죠. 물론 채무자가 납부를 이제 쭉 하다가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못하게 못했다. 된다 네네. 할 때 상환 의무는 저 법상 사업체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천공제 의무는 사업자에게 그대로 뒀기 때문에 네. 사업자가 상환을 해야 되는 네. 법안입니다. 근데 왜 애초에 만들 때 사업자가 갚도록 했을까요? 빌린 사람이 갚도록 원래는 했으면 이제 좋았을 우리가 텐데. 통상 우리가 예. 근로소득을 올리면 예. 온천 징수는 다 사업체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사업체에서 건강보험료다 뭐다 다 온천 징수를 그렇죠. 하는데 이제 이 경우는 사업체에서 이 행정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업체에서 실수로 상한 의무에 대해서 누락을 할 경우는 과태료도 내게 되고 하는데 이 사업체가 행정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학자금 대출 받았던 채무자에 대해서 채용을 좀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네. 질문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럼 네. 사실이고 현실이군요. 네, 그런 경우가 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물론 상환 의무는 사업체에게 두고 했고 네. 상환 의무는 사업체에게 두게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이 대출과 관련한 의무 상환액의 처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은 덜 수가 있거든요. 덜어지겠네요. 예,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채용을 꺼리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 사업주 입장이면 네. 여러 명의 채용자 중에 이런 학자금 대출을 잔뜩 안고 네. 입사를 하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조금 있겠다. 그런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실제로 회사가 네. 그동안 이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서류 누락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뭔가 서류상에 오류가 생겨서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혹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회사는 과태료 500만 원 아유,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더더군다나 되니까요. 네, 힘들었겠군요. 네, 아하, 네. 이런 이유로 네. 알게 모르게 채용 시 불이익이 있었다. 네. 그럼 이제 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얘기는 지금 요지는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든든 학자금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이 상환 여력이 생길 때 상환을 하게끔 했고 그에 따라 이제 시행되는 지금 상환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는 근로소득을 올리는 채무자가 네.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환의 의무를 사업체에 두도록 했고 상환과 관련한 각종 서류 작업도 사업체에게 두도록 함에 따라서 사업체도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기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채무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고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투 트랙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트랙으로. 뭐 네. 사업체가 상환할 수 있게끔 하고 또는 채무자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하고 투 트랙으로 하게 해서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그 채무자의 채용을 사업체가 뭐 꺼리는 것들을 줄일 수 있게 했고 네. 또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좀 덜어주는 간소화할 수 이런 있고. 효과가 있는 법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직접 네. 갚을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셨는지요? 2013년 현재 통계로 한 563만 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563만 명이요? 예, 금액으로는 19조 5천억 원 정도. 어이구. 예, 그래서 네. 2010년에 비하면 뭐 2010년에 한 230만 명 정도 대출을 받은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꽤 많이 늘어났고요. 예. 또 상환 비율도 조금씩 올라가서 뭐 한 38% 정도 상환을 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에서는 뭐 상당히 그 우리들의 교육열은 매우 뭐 강렬하고 네. 그런 교육열에 따라서 다 대학을 보냈는데 그 대학의 아이들 교육을 뒷받침하기가 아직 뭐 여력이 못 따라주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개정안이 처리되면은 일단 뭐 채용 시 불이익은 줄어들 것이고요. 회사도 좀 네. 덜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기대되는 여러 효과들 네, 네. 있으시겠죠? 네,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살펴봤는데 처리 전망 밝게 보고 계시죠? 예, 뭐 제가 이 서명 받는 과정에서 예. 뭐 모든 의원님들이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뭐 흔쾌히 사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제가 담당하는 뭐 교육위에서 뭐 또 네. 기재위에서 예, 예. 이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